예, 주식 선물 하방입니다. CGN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CGN뿐 아니라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확진자가 이제 급증해서 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상승의 주도였다면은 지금 근데 요 상승은 조금 외국인이 약간 근데 뭐 들어왔다기보다는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그동안 엄청나게 좀 빠져나갔었는데요. 시즌 상승 추세는 좀 깨진 다음에 보통 깨진 다음에 하락하던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대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박스권이라는 게 여기 그래서 잘 대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 넘을 때 손절입니다. 하방은 손절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여기 회복하는 거 보고 시젠 하방을 줄이고 제가 차라리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좀 걱정은 지금 주식선물 하방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드린 게 아니라 물론 제목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지난주는 못 넘겨들었고 이때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종합시장 선물에 2주 전에 고평까지만 이걸 끊어야 되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거 올리는 애들이 여기까지 올리는 애들이 이만한 힘이 있어서 올리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버블이라도 거기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평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대응 못 하시는 경우에는 꼭 그냥 분할로 적립식으로 하세요. 그럴 경우에 오를 때마다 예를 들면 한 20% 오를 때마다 뭐 몇 프로씩 하방을 추가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지. 그리고 시즌은 올해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버블이죠. 그걸 감안해도 PBR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시즌과 다르게 다른 제약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 MACD 하향 뜨신 거 보이시죠? 이평선 아래로 갔는데 다 MACD 하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부 제약주들. 근데 이런 제약주들이 대다수 뭐냐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던 제약주들이 많아요. 이제 매집이 풀린 거죠. MACD 상향과 하향 어떻게 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영문 차트 기준으로 해서 차트 형태 뭐 기술적 지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신호 검색에 이거를 누르셔서 그 중에 지표 검색이 있어요. 지표 검색 보면은 MACD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이걸 찍으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요게 상향 신호고 하향 신호고 한미약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또 좀 하향 신호가 나오는데 또 많이 또 상황 따라서 급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다 뻥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계약이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쌓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락 안 하죠, 여러분. 다 이거 디자인된 겁니다. 여러분 SK 바이오팜 마찬가지고 다 지금 디자인된 거예요. SK 바이오팜 나중에 보세요. 티슈진 꼴라입니다. 티슈진 꼴라요. 한미도 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올바이오팜마 지금 버블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뭐 개발한 신약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좀 안 좋죠. 이것도 MACD 하향 떴네요. 보세요. 하향 신호가 난 다음에 이게 종목마다 다른데 먹히는 종목이 있고 안 먹히는 종목인데 하향 신호가 이런 데서 나면은 꽤 많이 떨어지죠. 이런 데서는 하향 나고 바로 상향 떴죠. 이건 잘 안, 나고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한올은 의외로 좀 많이 먹히죠. 나고 좀 꽤 떨어지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달라. 이게 먹히는 종목이 있고 안 먹히는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평선까지 깨고 좋지 않습니다. 얘네 가만 보니까 제약적 펀드로 들어온 돈이나 그런 패시브 자금으로 자꾸 돌려치면서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네. 얘네도 뭐 신약 뭐 개발하고 뭐 임상하는 게 있긴 있죠. 근데 지금 다 가짜라서 얘는 아직 윈 레벨인데다가 PBR도 높고 PBR의 CJ도 높긴 하지만 오히려 먹거리는 얘가 더 실적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주식 선물 중에서는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CJN 손절하면 오히려 한호를 좀 늘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금방 죽진 않을 게 분명히 또 반등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MACD 상향이 이렇게 다시 뜨지 않는 한은 좀 일정 부분 가져가고 이평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많이 치지 말라는 얘기 말씀드리는데, 근데 보세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21선이 이탈해서 그나마 조금 일부 정도 담가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이탈 안 해서 요 직선 이탈하면 모르겠네요. 21선을 볼 줄 아는 분 21선 매매는 조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1선 깨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안 좋은 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개인들이 회사 관계자나 그런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진짜 일반 개인들이 보세요. 요즘에 계속 검색 상위에 보면은 다음이나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많죠. 그럼 그만큼 개인들이 관심 많다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이 주포고, 외국인 주포였어요. 외국인이 팔 때마다 떨어졌는데 지금만 좀 다르게 외국인이 떨어져도 보시면 아래 기관들이 받쳐주면서 이런 상승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상승 기관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들이 달려들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렇게 개인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합병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한다고 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불리하게 하고, 그리고 얘네는 블록딜로 계속 나가게 되고 지금 계속 빠지는데요. 지금 몇 프로까지 빠졌죠? 지금 17% 빠지는데, 예전에는 36%까지 있었어요. 지금 계속 블록딜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오르는 것만 열광하는데 블록딜로 빠져나간다는 걸 좀 모르고 있죠. 블록딜을 이기고 개인이 매수해서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물론 이 회사의 개인이라면은 모르겠어요. 회사가 뭘 알고 합병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뭐, 그러면 외국인이 나갈까요? 얘네가 진성주포인데, 테마섹이랑 얘네들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중에 연기금이 받아낼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아니면은 받아낼 그 규모가 스케일이 아니에요. 얘네는. 셀트리온은 오히려 좀, 셀트리온 개인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인데 개인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좋아졌습니다. 차트도 훨씬 양호해요. 셀트리온은 21선 회복 깨지 않았고요. 당연히 버블이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버블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뭐 셀트리온은 올라갈수록 나중에 하방을 치기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1선 매매 되는 분만 하고 21선 못 보시는 분, 손절 못 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마다 조금씩. 근데 얘네는 합병할 때 올려 붙일 수 있는 건들 염두에, 합병하면서 올려 붙이는 스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합병 이후에 하방을 많이 치지 말라고, 저희도 여기서 끊었죠. 그죠? 그 전에 하방은 좀 이득을 봤었고요. 근데 뭐, 지난번 고점에서 좀 셀트리온 삽질해가지고, 이때, 이거 먹긴 먹었죠. 먹었는데, 이때 좀 삽질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득은 이득이죠. 이득 보고, 다시 끊고, 하방 끊고, 이제 재접근하면 되니까, 아마도 셀트리온은 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당할 수도 있죠. 하이트진로도 손절하셔야죠. 하방 했으면. 21선 여기거든요. 21선 계속 하면 이것도 21선 지금처럼 회복할 때는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 깨지게 되면 그때 좀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이트진로는 근데 진짜로 좀 좋아졌어요. 실적이. 작년에 지금 약간 뉴트로 복구 열풍이 불면서 좋아져서 손절되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평가다 생각하지 않고, 적정평가도 아니고 약간 아주 많이 고평가해서 약간 고평가로 돌아선 거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21선 깨고 추세 이탈하면 하방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르다 떨어지는데요. 좀 더 오르면 하방 고려할 건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오르면 한번 고려할까 했는데, 보세요. 지금 개인들 다 물리고 있죠. 개인들. 얘네도 외국인이 주포였고 외국인 빠져나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컴투스 상방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니까 상방을 제가 게임주로 컴투스 웹젠 언급 드리고 코로나 시대 게임주를 좀 보자고 했는데, 좋습니다. 예, 좋아요. 조정이 나온다 더 사도 돼요. 20에서 여기 누른 데까지 조정 나온다 더 상방 사도 됩니다. 언택트와 좀 맞물려서, 웹젠도 마찬가지죠. 조정이 오면은 이건 상방입니다. 상방. 게임주는 상방이에요. 예.
어쨌든 제가 예전처럼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보시고 이평선 대응을 21선 대응이라도 꼭 하시고요. 반대예요. 여기는 상방인 경우에 21선 위에 있으면은 사는 거고 깨면은 파는 거고 하방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늘 적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약주도 하나 그러니까 그나마 향후에 이제 제약이나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련해서 물론 카카오가 있긴 했었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좀 버블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제약주에서는 그나마 할만한 게 다른 건 다 하방이고 그나마 할만한 게 근데 유한양행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유한양행도 좀 이상해. 얘도 제가 예전에 어느 때였더라, 얘네도 기술계약 체결하고요. 여기땐 액면 분할하면서도 기관이 팔고, 이때가 기술계약 체결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상해. 그때도 기관이 팔고. 그래서 그 개인만 잔뜩 사는데 힘을 못 쓰죠. 그래도 유한양행은 뭐 PBR이 아주 고평가는 아니에요. 유한양행 투자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장기로 가신다면. PER도 한 이 정도. 근데 PER이 좀 별로죠. 평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제약주 비합니까 여러분? 다른 제약주 시젠 같은 경우 어떤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요. PER이 급격히 좋아지긴 했죠. 12개월 PER이. 시젠 하방은 저도 투자하는데 조금 지난번에 저도 이때 한번 좀 크게 늘렸다가 여러분에게 21선 깨졌을 때 여기서 훈련 내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다시 21선 회복하는 거 보고 줄여놨고 지금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승 당해도 뭐 상관없을 만큼 조금은 들고 있는 상태고, 이후에 5일선 깨지거나 상황 봐서 이제 좀 더 쳐야죠. 아니면은 워낙에 줄여놔서 많이 오른 시점에 조금 분할로 오를 때마다 조금씩은 더 늘릴 것 같긴 하네요. 더 오른다고 해도. 진단키트 중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라죠. 이렇게 적자 종목인데 가라인데 그래도 오르고 있죠. 네, 수젠텍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단키트에 대해서 조금 테마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CGN은 실적이라도 좋아졌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제대로 먹히는 진단 시약도 아닌 것 같던데요. 근데 어쨌든 CGN도 조금 오버슈팅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금 적자여서 이게 없다가 그나마 하는데 PBR 이 정도. 하이트진로 이건데 이게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줄어들면 20이 된다고 해도 글쎄요. 요게 3월 실적, 이게 작년 실적이고요. 이게 3월 실적인데 늘긴 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올 한 해에 1200억에서 PER이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트진로는 작년에는 적자여서 저희가 조금 하방을 좀 많이 봤던 건데, 그러니까 하방 메리트는 좀 떨어진 거죠. 실적이 좋아져서. 시즌도 뭐 실적이 좋아져서 하방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시즌은 더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그래도 하이트진로도 저는 이평선 깨지면은 다시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방을. 일단 첫째는 원탑 버블은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즌 정도가 아닐까. 물론 원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애들이죠. 한올바이오팜하고 거의 같은 레벨 같아요. 셀트리온은 조금 나중에 합병 후에 건드리고 조금 보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